안녕하세요. 미국 뉴욕 변호사 성선지입니다. 미국에서 올해 대통령 선거와 함께 연방 하원의원 전원 그리고 연방 상원의원 3분의 1 선거가 있는 해죠. 네. 그런데 우리 한국계 미국인이 코리안 아메리칸이 현재 미국에서 국회의원이 4분 계십니다. 모두 다 연방 하원의원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은 3선으로서 이번에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 연방 하원의원은 한인 여성 트리오인데요. 미셸 박, 영김, 메릴린, 스트릭랜드가 연방 하원의원으로 이번에 3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참 한국인 대단하죠? 미국에서 연방 하원의원, 국회의원이 현재 4분이 계신데 한 분은 남성분이고 나머지 3분은 여성분입니다. 이 한인 여성 트리오, 한국계 미국인의 미국 국회의원 어떤 분이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세계에 미국에 더 발전하는 인물이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대한민국 한국인 코리안 아메리칸 정치사에 새로운 페이지가 쓰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방 하원의 3분이 여성의 3분을 우리가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분은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하원의원이고 한 분은 워싱턴주의 하원의원입니다. 한국계가 통틀어서 총 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가 약 5천만 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또한 미국에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의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계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에서도 국회의원이 나왔고 장관도 나왔는데 여성입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도 한국계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물론 그분도 여성입니다. 이렇게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고 그 나라에 아주 각광받는 정치 지도자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한국계로서 자랑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원인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영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김 의원은 캘리포니아 49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인데요. 영김 의원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지역인데 캘리포니아에서 공화당이 당선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영김 의원은 1962년에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61세로요.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USC 유니버시티 경영학 석사를 했습니다. 네, 역시 교육도 잘 받으셨고 그 이후에 미국에서 유명한 정치인이죠. 에드 로이스 연방 하원의원의 보좌관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 경력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주 하원의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주 하원의원 재선에 나갔다가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2018년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때요 거의 당선이 되는 줄 알고 당선 인터뷰까지 했었는데 우리가 비슷합니다. 네, 부재자 투표에서 마지막에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2018년도에 의회에 입성을 못하고 2020년에는 서력을 해서 2020년도에 연방 하원의원에 처음 당선이 됐고 그것도 캘리포니아 제39구에서 당선이 되었는데 2022년에는 지역구를 살짝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 옆으로 옮겨서 제49에서 당선이 되었는데 이 재선에 당선될 때는 득표율이 굉장히 높아서 네, 참 그 안정적인 또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정치인이고 한국과의 가교역할을 크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계 이름은 최영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결혼을 하면 법으로 그렇게 강제된 건 아닙니다만은 대부분 남편 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영김 의원이 지역구로 하고 있는 사실 캘리포니아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성지, 민주당이 초강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공화당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대단한 그러면 능력자라고 할 수 있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3년에 미국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미국 하원의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재선이거든요. 재선이 상임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장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된 배경에는요. 조금 더 그의 과거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영김 의원은 정치에 입문을 했을 때 자기의 정치적 스승이자 보좌관 시절 모셨던 에드 로이스 전 하원의원이 외교 쪽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그 밑에서 보좌관으로 한
10여 년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교소위원회에 보다 폭넓은 인맥과 함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 손이지만 인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영김 의원은 한국어와 영어를 아주 능숙하게 잘 구사해서 굉장히 큰 앞으로 기대주로 이렇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미셸 스틸 의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미셸 스틸 의원 자체도 캘리포니아 45구 출신이고 1955년에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 소속 정당은 공화당입니다. 이곳에서 공화당으로 당선된다는 것은 정말 탄탄한 기반과 함께 자신의 정당의 조직력, 그 속한 곳의 조직력뿐만 아니라 인물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미셸 박 스틸 의원은요, 왜 스틸이라고 하냐면 이제 션 스틸이라고 하는 배우자 남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 성으로 바꿔서 스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명은 박은주 씨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한국 사람이 주로 많이 사는 곳이죠. 오렌지 카운티의 감독위원회 위원장과 캘리포니아 주 전체죠. 주정부의 조세 형평국의 위원을 거쳐서 연방 하원의원이 됐습니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데요. 정계 입문 이전에 1955년 서울시에서 출생해서 스틸의 부모님은 원래가 이북 출신으로서 한국전쟁 직후 월남 서울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후 1975년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서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학사학위,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경영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평범한 주부로 생활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한국 방문도 자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미셸 박 스틸 의원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우리에게도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었죠. 1992년에 있었던 LA 폭동 사태를 보고 난 다음에 한인 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아주 절실하다고 판단을 하고 공화당에 입당하여 평범한 주부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미셸 박 스틸 의원은 1993년도에 당시에 LA 시장, 로스앤젤레스 시장 후보였던 리처드 라우던의 선거 캠프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정계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리처드 라우딘이 시장에 당선된 이후로는 LA시의 소방국장, 그리고 LA 카운티, LA시가 있고 더 넓게 관장하는 카운티가 있습니다. 이 LA 카운티에서 아동각지 위원장을 역임했고 이후에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을 지냈으며 한국계 최초로 캘리포니아주 조세 형평국 선출위원과 오렌지 카운티 2구의 슈퍼바이저에도 선출되었습니다. LA시와 또 캘리포니아에서 다양한 지방자치 경험을 충분하게 쌓아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LA시의 소방국장, LA 카운티의 아동가족위원장,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 그리고 한국계 우선 최초로 캘리포니아주의 조세 형평국 선출위원, 여기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 미셸 박 스틸 의원은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왔는데요. 2006년부터 정치에 입문했으니까 지금 한 20년 정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2024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선 의원에 똑같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더 대단한 분입니다. 메릴린 스트릭랜드는 한국 이름은 김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자 아프리칸 아메리칸,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카입니다. 서울 용산에서 1962년에 태어났고요. 현재 기업인 출신 정치인이자 미국 워싱턴주 출신 연방 하원의원인데요. 연방 하원의원이 되기 전에 다코마시의 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여러분, 워싱턴주는 미국 서부의 제일 북서부에 위치한 주인데요. 워싱턴주는 캘리포니아주만큼 그만큼 유명한 주입니다. 워싱턴주는요, 미국에서 한 10번째 안에 드는 큰 주인데요. 워싱턴주에 시애틀시가 있고 그 밑에 다코마시가 있습니다. 다코마시는 미국에서 조그마한 중소도시의 시가 아니고요. 굉장히 큰 도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시애틀시와 다코마시를 같이 묶어서 공항 이름도 시애틀 타코마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시입니다. 여기에 시장을 한국계가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면요, 대규모 미국의 시는
지방자치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큰 시의 시장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인종의 도가니라고 하고 있죠. 어떤 한 사람이 특정 인종 집단에서 우세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시장이 금방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악조건을 견디고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훌륭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메릴린 스트릭랜드 한국계로 김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릴린 스트릭 의원은 미국의 사업가 출신 정치인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리안 아메리칸이자 아프리칸계 아메리칸입니다. 이런 사람 중 최초의 미국 연방 하원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1962년 서울에서 한국인 어머니와 주한 미군인 흑인 아버지 윌리 스트릭랜드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967년에 아버지가 미국 내 기지로 발령이 나면서 가족이 미국으로 가 워싱턴주 타코마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클라크 애틀란타 대학교에서 MBA를 역시 취득했습니다. 그 당시에 흑인으로서 한국계로서 역시 이 앞서 살펴본 영김 의원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미셸 스틸 의원도 그렇게 했고 우리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사까지 MBA를 다 했습니다. 이 정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교육열이 높았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은 그 후에 MBA를 취득한 후에 스타벅스의 온라인 부문 매니저로 근무했고 나중에는 공공 광대역 케이블 회사의 설립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이 정치를 하게 된 배경은요. 시애틀 교외 지역인 타코마 시의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년간 시의원으로 처음 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후에 타코마 시장으로 선출되어 2010년에서 2018년까지 무려 8년간 재직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네, 이것으로 타코마에서 최초의 아시아계 겸 아프리카계 시장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시장으로 있는 동안에 중국계 커뮤니티와 베트남계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동원하여 아시아 국가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8년간 타코마시의 시장을 역임한 후에요. 시애틀 메트로폴리탄 상공회에서 대표를 맡아 시애틀시가 추진하는 인두세 반대 운동을 이끌어 성공적으로 저지했고요. 2020년에 워싱턴 19회 의원이던 데니 핵이 워싱턴 주의 부지사로 출마하자 해당 지역구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는데 이것도 바로 워싱턴 주에서는 최초의 아시아계 하원의원 겸 흑인계 하원의원이 되었습니다. 2년 후에 치러진 2022년 미국 선거에서도 역시 20% 이상의 차이로 재선이 되었습니다. 대단하다고 할 수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에요.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이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까요? 이벤트가 있었는데 뭐냐면요. 미국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선서식, 의회에서 선서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하원의원 선서식에 한복을 입고 등장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연방 하원의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자기의 인종만을 대표하거나 자기의 계층만을 대표해서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것을 알고도 이런 다양성을 극복하고 하원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본인의 정체성, 코리안이라고 하는 것,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복을 입고 등장했다는 것은 90대의 어머니가 TV로 선서식을 볼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많은 하원의원 중에서 자신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바로 한국인 어머니의 교육열 덕분에 자신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와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은요,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주 매우 돈독하고 어머니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릴린 스트릭랜드가 코리안 아메리칸이자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미국에서 타코마시의 시장이 되었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타코마시의 시장을 거쳐서 연방 하원의원 국회의원이 되었고 지금 재선을 했습니다. 지금 3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여성 3인방이 미국에서 정치인으로 우뚝 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이번에 세 분이 다 3선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있죠. 남자죠. 앤디 김 의원은
지금 삼선입니다. 삼선이고 지금 나이가 41살입니다. 이번에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합니다. 바로 3주 후에 당내 예비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뭐 압도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는 절차대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있게 우리가 또 관심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국회에서는요 여성의 국회의원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즉 그만큼 사회적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과 평등이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선진국인 다른 외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평등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했을 때는 여성의 사회 진출, 거기서 한국계라고만 해서 우대를 해준다, 그런 건 있을 수 없겠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데 그 경쟁을 이기고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도 대단하지만 여성에 대한 사회 진출의 가능성과 여성에 대한 평가가 그만큼 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정의롭다, 어떻게 보면은 공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앞으로 더욱더 많은 그런 한국계 여성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세계에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응원하고 좀 더 그런 분이 있으면 찾아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